여보세요. SBS TV 동물농장팀입니다. 근데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개들 때문에 문을 못 열어요. 아, 지금 키우는 개인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빨리 와주세요. 사건은 일주일 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의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됐다. 죽을 고비에서 사장님에게 발견돼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일생이 대체 이 작디 작은 몸으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그리고 녀석이 구조됐다는 장소는 어떤 곳이었을까? 엊그제 처음 가봤고요. 개들이 너무 많고 막 짖어가지고 달려들고 해가지고 그 이상을 들어가서 확인을 못했어요. 앞에 거실만 봤어요. 집안이 개판이에요. 곧장 그 집을 찾았다. 3층에 가까워지자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는 개들의 울음소리. 게다가 빌라 내부엔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쓰레기와 사료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내부 진입에 앞서 방호복과 우산까지 챙기는 사장님. 나갈 수도 있나요? 그때 문이 살짝 열리자 집안에 있던 개들이 죄다 현관문 앞으로 쪼로로 몰려와 코를 들이미는데 사장님이 다시 문을 닫으려 밀어오지만 쉽게 닫히지 않을 만큼 거세게 저항하는 개들. 왜 이렇게 공격적인 건지 이대로는 집에 진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 가까스로 다시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안쪽에 스피츠 한 마리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날카롭게 짖어대는 개들과 문 앞에 쓰러진 한 녀석. 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혹시 다치거나 아픈 녀석들이 또 있는지 찬찬히 집안을 둘러보는데 관리의 흔적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된 개들.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제작진을 향해 짖는 개들 너머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건 온몸이 뜯긴 채 앙상하게 뼈를 드러낸 개의 사체였는데 괜찮아. 빈틈을 노려 공격을 일삼는 스피츠들. 그 속에 뼈만 남은 사체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녀석까지. 아, 얘도 상태 안 좋아. 그래.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동물 구조단체와 수의사에게 곧장 도움을 요청한 제작진. 마침 현장에 전문가들이 도착했다. 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녀석이 조금만 더 버텨주길 바라며 현장 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데 잔뜩 예민해진 녀석들을 대비해 일단 방호복부터 갖춰있고 보다 신중히 개들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펜스를 준비한 구조팀. 잔뜩 흥분한 스피츠들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방 안쪽으로 후퇴시키는 구조 전문가. 곧바로 수의사가 투입돼 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녀석을 데리고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녀석은 죽었나요? 네, 죽었어요. 싸늘한 죽음이 돼 있었다.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사체 있잖아요. 이거는 경찰이 와서 봐야 되니까 네, 맞아요. 증거로 남겨놓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남길게요. 일단 이게 겨울이어서 얼마큼 실내 온도가 얼마나 돼야 좀 다르긴 한데 오래돼 보이진 않아요. 주인이 있었다면 이런 쓰레기 더미에서 개를 키웠을 리도, 아픈 개를 이렇게 방치했을 리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집안 곳곳엔 사람이 생활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세상에 이런 데서 밥이 넘어갔나 보다. 세상에. 이거 일회용 있는 거 보니까 밥을 먹긴 먹었나 보네. 이런 데서 어떻게 밥을 먹어? 이것도 식칼이에요. 다리. 열흘 전 도착한 택배 포장지를 뜯은 흔적까지. 그렇다면 이 집엔 누가 살고 있었던 걸까? 애 아빠가 저기 애 아빠 앞으로 집을 얻어줬어요. 그러니까 주인과 직원 저희 가게에서 배달했다네. 그러니까 그 집에 살던 사람은 중식당 배달 직원이었다고.
5년 전 신용 불량자였던 직원이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월세집을 계약해 줬다는 건데 맞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며 중식당에서 배달 일을 해왔다는 박 씨. 연락이 두절된 전날까지도 남자는 평소처럼 근무를 했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은 처음이고. 이쪽으로. 명백한 방치 학대 현장을 잡았다 해도 주인의 동의 없이는 개들을 구조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관할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지금 네. 지금 상황은 어때 보시나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결국 지자체의 권한으로 집안에 남겨진 스피츠들에게 보호 조치가 내려졌는데 현행 동물보호법상 관할 지자체에서 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주인으로부터 동물을 격리시킬 수 있는 긴급 피난권 발동이 가능하다. 네, 봐야 될 것 같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들을 먼저 구조 후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옆방에서 구조된 또 한 녀석. 그런데 눈이 안 좋아요. 힘도 없고요. 병원으로 옮겨질 2마리를 제외한 16마리의 스피츠들은 견주가 나타날 때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전담에 임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집을 벗어난 녀석들은 바깥 공기에 다들 어리둥절한 모습인데 그렇게 신속하게 개들을 구조한 뒤 혹시나 싶어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던 그때 아이고 씨.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한 마리 더 있어요? 그 여기 철창 같은 거 안에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여기 하나 더 있고. 아 여기도 있었구나. 이런 또 한 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마대자루에 담겨 있는 걸로 보아 사람이 넣은 게 분명한데 대체 왜 사체를 치우지 않고 이대로 방치해둔 걸까? 충격적인 상황에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마는 사장님. 그렇게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던 지난 3월 4일 박 씨가 청주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곧장 관할 경찰서로 향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김보원 PD입니다. 아, 네네. 아, 일단 피해자 속방 했고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벌써 나갔죠. 나갔다고요? 네. 아니 왜 안에 있다고 듣고 왔는데? 아니요, 판사 기각이 돼버려갖고 아예 속방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저희가 일단 검거를 했고. 방금 전 석방이 됐다니. 그런데 중식당 CCTV에서 본 얼굴 바로 그 사람이다. 저 사람 아니야? 안녕하세요. 제가 SBS 동물농장에서 나왔어요. 박님 맞으시죠? 박님 맞으시죠? 아니시라고요? 성함 어떻게 되세요? 누구신데? 저 SBS 동물농장에서 나왔어요. 제발 좀 살게 해줘요. 죽겠어요. 긴 설득 끝에 제작진과의 대화에 응한 박 씨. 저는 그 구석에서 쭈그리고 잤어요. 네? 저도 뭐 걔네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살기 위해 나왔다니.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 걸까? 처음에 애들은 어떻게 데려오신 거예요? 저 혼자 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키웠어요. 애들을 뭐 중성화하거나 좀 다른 데 보내거나 이렇게는 노력을 했죠. 뭐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뭐 알아봤는데 얘가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수술할 생각은 못하고 맨날 새끼만 남는 그냥 갔다가 딴 사람들한테 또너기 받는 거죠. 얘네들이 3년을 살았어요. 그럼 새끼를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분양은 왜 멈추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꾸 주는 것도 답도 없고. 새끼들은 자꾸 태어나는데 더 이상 입양 보낼 곳은 없고 결국 남은 자견들을 집에서 키우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지옥 같은 날들이 펼쳐졌다고. 개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관리는 점점 힘들어졌고 2년 전부터 방치하다시피 한 집안에서 녀석들은 점점 사나워지기 시작했다고. 본인이 자처한 감당기 힘든 현실에 개들을 버리는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된 박 씨. 집 환경을 그렇게 해놓고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런 환경이 제가 되는 줄 몰랐어요. 제가 아니라도 어쨌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지저분한 환경에 개들을 방치한 게 그 안에서 개들이 싸우고 죽는 걸 보면서도 도망치듯 나온 게 잘못인 줄 몰랐다는 박씨. 과연 그에게 반려견을 키운다는 건 어떤 의미였던 걸까? 이제라도 죄를 인지한다며 제작진에게 개들에 대한 포기 의사를 전달한 박씨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며칠 뒤 스피치들의 소식이 들려온 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였는데 녀석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서울시에서 스피치들을 보살피고 입양까지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 지금 전체적으로 변은 좀 다 잡힌 상태고요. 애기도 지금 보면 앉아 있잖아요. 활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소비가 제일 살아왔던 친구긴 한데 오호, 사나웠던 친구라면 현관문 앞에서 제작진을 물으려고까지 했던 그 녀석인데, 아이고, 윤석이 그때 그 녀석 참나. 와서 많이 착해졌어요. 바로 안기네. 네, 지금 보면은 애교도 되게 많고. 아니 이렇게는 애교 많은 녀석이 그때는 왜 그랬을까? 아이고. 이용을 싹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맨날 이러고 있어요.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 궁금한가 봐요, 사람이. 아이고.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좀 시간 지나니까 저희 들어 처치하면 이렇게 막 장도 긁고 만져달라고 하고 애교도 좀 많아졌어요. 아니 그런데 왜 5마리뿐이죠? 저희 개가 캐파가 15마리, 고양이 15마리, 30마리가 최대 용량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아서 이제 입원실이라든지 격리실까지 사용해서 5마리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유기동물들로 센터는 이미 포화 상태지만 격리실과 입원실에 특별히 공간을 추가해 받을 수 있는 최대 5마리 개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거라니 아유 감사합니다. 5마리 스피치들은 좋은 곳으로 입양 갈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개들이다. 파보 장염에 걸린 개들을 포함해 치료가 끝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임시 보호소가 필요한 상황. 그런데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6개월간은 임시 보호소로 집주인분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이분은 저희 업체는 쓰레기집, 화재 청소, 침수 청소, 고독사 등 좀 특수한 케이스의 청소를 맡고 있는 특수 청소 업체입니다.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작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청소는 물론이고 도배 장판까지 쓰레기 더미였던 집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준다니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천사시네, 천사셔. 2년 넘게 개들의 배변과 각종 오물들이 쌓이고 뒤엉켜 발 디딜 곳 없던 쓰레기집. 치워도 끊임없이 나오는 폐기물 더미들은 1톤 트럭 석 대를 가득 채우고도 계속해서 나왔는데 장장 3시간에 걸쳐 무릎 높이까지 쌓여있던 배설물과 쓰레기들을 치워내자 서서히 바닥이 드러나고 구석구석 찌든 때를 닦고 쓸어낸 뒤 악취와 세균 제거를 위한 약품 처리로 소독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야 자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야 너무 깔끔해졌다. 아유 너무 좋아졌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휴, 드디어 임시보호소를 떠나 스피치하우스에 입소하게 된 녀석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더는 쓰레기 더미가 아닌 깨끗하고 쾌적한 집에서 그리고 개체별로 나눠진 공간에서 생활하게 됐으니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을까. 아유, 깨끗하게 목욕하고 미용까지 해서 그런지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이고 아이고 애교까지 아이고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아유 이뻐 어이구 뽀뽀 한번 그래. 자 스피치들을 위해 이웃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우리 중식당 사장님과 주변 이웃들이 함께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며 개들의 밥을 챙기고 또 집 청소까지 돕기로 한 것. 맛있어? 아유 많이 먹어. 전염병 질환들이 있어서 이 안에서 최대한 회복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제 저희 동물자유연대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일단 내가 이 동물을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는가, 환경이 되는가, 뭐 경제적 요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인식을 갖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